자, 그러면 현재 나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나름 진행되었는데요. 지금 15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참 중간쯤 왔죠. 2022년쯤이 되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그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나름 긴데요. 이것도 같이 보아야 2030에 대한 현황과 뭔가 그 전문가들의 평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시청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버넌스와 재정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를 좀 보면요.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만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버넌스 때문에 그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서 그 빈살만 왕세자가 일단 추대가 되었고 일단 그리고 이 실력 그러니까 이 비글 2030을 주도할 세력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주요 출신 성분들이 누구냐면요. 충성도가 높은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젊은 민간 부문의 경영자로 교체하는 것인데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이 왕세자 등 왕가 세력들의 지나친 간섭이 좀 초과적인 간섭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충성 지지자 한다면 대부분 누구겠습니까? 왕가 출신들이겠죠. 사우디 가문 출신들이 많겠죠. 족벌주의가 좀 많이 작용한다라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그 나름대로 부분적인 성공을 거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성공은 아니다. 완전히 민간에게로 왕가와 완전히 독립된 민간에게로 가진 않았던 그런 거버넌스 개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재정 창출을 위해서 공공 부문의 임금과 수익을 감축시켰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큰 정황동이 발생했다고 하죠.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손해를 봤다고 하죠. 그런 것까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이것도 좀 제한시킨 그 추진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예상하지 않고 뭔가 사우디가 나름대로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게 꼭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만 낳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 인상했습니다. 5%. 그래서 사실 5%라고 하지만 이게 모이고 모이면 엄청나게 큰 수익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좀 제가 봐도 저 대박이었던 것 같은데 700명의 갑부 경영인이 있습니다. 사우디 경영인들인데요. 이들을 어떠한 빌미를 삼아 가지고요. 이제 그들의 사업 방식, 사업 관습을 좀 뭔가 이제 뒷꼬리 잡아 가지고 구금 및 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건덕지가 걸렸던 게 있겠죠, 소위.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신문 구금한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들을 석방시키는 조건이요. 대규모의 현금과 유형자산을 내라.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그 풀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쉽게 말하면은 너희들도 허식에 좀 그 경영 방식에서 걸리는 거 있지 않냐. 그러면 그냥 거액을 정부한테 주면은 그 풀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엄청난 또 정부 수익이 늘어났다고 하죠. 이제 100 빌리언 달러스가 생겼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천억 달러. 천억 달러 규모의 돈이 이 700명들에게서 설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부 요인들에게 또 정부의 또 투입이 이렇게 또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왕정이라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돈들이, 이런 재정들이 또한 소소적 및 가난한 가족들에게 지원되고, 플러스 특히 이 구금 신문으로 해가지고 얻어낸 이 자금은 공무원 보너스 및 수입에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외 투자 유치인데요. 이게 좀 차질을 겪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카쇼끄지 사건인데요. 이거 저번 영상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간단히 터키 이스탄불에 사우디 영사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카쇼끄지가 방문했던 것 같은데요. 카쇼끄지는 사우디 사람인데 이제 그 정부 비판을 세게 한 사람이에요. 저널리스트입니다. 언론인이죠.
근데 그 사람이 터키에 있던 사우디 영사관에서 암살당했다라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배우로 빈 살만 왕세자를 강하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 기정사실화 된 것 같긴 한데 아직 사우디는 부정하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좀 많이 봤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 투자에서 좀 크게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카슈쿠지 사건이 2018년에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전 2030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시기 때죠. 네, 비전 2030 초기 때 투자를 많이 시작했는데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이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윤리와 인권 문제 때문에 이 사우디를 지원하는 게 투자하는 게 좀 괜찮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윤리적 문제가 뭐 관련이 있냐 싶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그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들이 보기에 이 사우디를 자금 지원하면은 다른 기업이나 다른 국제적인 그런 단체 이런 컴퍼니들이 지원을 끊는 거죠. 니들은 왜 사우디를 지원하냐? 그런 윤리적인 인권적인 문제가 많은 나라를 왜 자금 지원하냐? 나 니들 끊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어느 정도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맥락으로 네온 프로젝트 투자마저도 보류가 많이 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온 프로젝트에서 나름대로 이 해외 투자에 좀 어느 정도 차질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 네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뭔가 뭐 소개했다기보다는 좀 투자를 많이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투자자들의 회의감과 투자 보류 사건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정말 네옴에 대한 객관적인 따짐을 사우디 내에서 뭔가 자기 평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정말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고 어떤 게 좀 리스크가 있는지 좀 더 분석을 철저히 하게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람코 민영화가 목표가 되지 않고 연기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것의 원인이 뭐냐면 아람코 매장량 가치에 대한 비확실성 및 그 사우디 자체의 그 고유한 비즈니스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좀 작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근데 해외 투자자들이 영향을 미칠 건데 역시 카쇼쿠지 사건 때문에 이것도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람코 같은 경우는 그 사우디의 그 석유 국영회사입니다. 그걸 좀 같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국제시장 투자인데요. 아마 일례로서 유명한 기업이 하나 등장할 겁니다. 소프트뱅크인데요.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전 2030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비전 1 펀드, 그러니까 비전 1, 그러니까 그 1, 비전 1 펀드를 대규모로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또 카쇼크지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전 1 펀드도 있고 비전 2 펀드가 있습니다. 2. 그래서 2 펀드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 터진 이후로 소프트뱅크가 그 외부 기업에 의해서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는 왜 그 사우디를 왜 펀드를 넣냐? 그런 가족거지 사건 때문에 안 그래도 인권 논란 많은데 이런 것에 의식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추가적으로 비전 1 펀드에 이어가지고 비전 2 펀드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2 펀드 계획을 취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좀 타격이 강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문화 기업인데요. 마지막으로 종교경찰 같은 경우는 네, 고난을 축소하였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종교경찰이 사실 사회적인 여러 부문에서 생활 패턴 같은 것도 포함해서 아주 많이 감시를 하거든요. 이란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축소해서 시민들의 뭔가 안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늘리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냐. 즉, 사우디 시민들의 눈치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의식을 좀 하는 그런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성운전 허용한 거, 이건 뭐 다들 아시죠? 근데 비전 2030의 맥락입니다. 남녀가 혼성 행사에 참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 행사에 남녀가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성도 스포츠 행사로
경기장 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성이 여성 사회와 경제권 제한하는 것은 아직도 개혁이 안 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BTS가 최근에 2019년에 이게 사우디에 가서 공연했는데요. 그때 이거 계기로 사우디 법이 바뀌었다고 하죠. 그것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경기 입장 가능한 것 이런 것들 다 BTS랑 관련이 있죠. 아무튼 이런 것도 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되게 장황하게 뭔가 중요한 내용들 많이 언급하면서 이 평가까지 비전 2030의 목표, 뭐 키워드, 정책 평가 이런 것들 언급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비전 2030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직결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 최근에 그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것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관한 회사들 대기업과 그 에너지 특히 에너지 기업도 많이 지금 호재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사실 첫째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요. 마지막 화면에다가 제가 띄우도록 하겠으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스TV였습니다.